어머, 아직도 청소하고 있네요. 지금 몇 시인데요? 한정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꼼꼼히 청소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장미란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뒤따라오던 비서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죠. 이 늙은이 아직도 안 나갔어요? 회장님께서 곧 오시는데 이런 냄새 나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한정혜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수십 년간 이런 말들을 들어왔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자리를 비키려 했습니다. 당장 치워요. 진짜 보기 싫어 죽겠네요. 이런 할머니들이 왜 이런 고급 빌딩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장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비서들도 당황스러워하며 장미란을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징그러워요. 이런 할머니가 우리 회사 건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워요. 당장 다른 층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오늘 일 그만두게 하든지 하세요. 한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청소도구를 들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곤혹을 당한 한정혜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정혜는 이미 눈을 뜹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작은 반지하 방에서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가방에 넣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문을 나서는 한정혜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길,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언제나 단정히 묶은 회색 머리카락.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모습이죠. 강남의 고층 빌딩에 도착하면 한정혜는 가장 먼저 지하에 있는 청소용품 창고로 향합니다. 걸레, 청소포, 세제들을 정리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20층짜리 건물의 모든 복도와 계단,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임무입니다. 허리 아프다고 투정 부릴 나이는 지났지. 첫 번째 층부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한정혜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다른 청소부들이 대충 넘어가는 곳까지도 꼼꼼히 챙기죠. 이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하는 동안 한정혜는 가끔씩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풍경, 익숙한 냄새, 그리고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죠. 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나 큰 시계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면 한정혜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도시락을 펼쳐놓고 혼자 밥을 먹으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나도 언젠가는 저런 곳에서 살았을까? 멀리 보이는 고급 주택가를 바라보며 한정혜는 어릴 적 꿈을 떠올립니다. 정원이 있는 큰 집, 따뜻한 가족의 품,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꿈 같은 얘기지. 내가 그런 데서 살았을 리가 없잖아. 오후에도 청소는 계속됩니다. 화장실 청소, 유리창 닦기, 쓰레기 수거까지. 한정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일합니다. 저녁 6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정혜는 마트에서 할인 도시락을 사서 집으로 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저녁,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녀의 일상입니다. 내일도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잠들기 전 한정혜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봅니다. 이따금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그날도 한정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죠. 아침부터 건물관리소장이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20층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모든 층을 완벽하게 청소해야 해요. 특히 엘리베이터랑 복도는 신경 써서 닦으세요. 한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보다 더욱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층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바닥을 닦고 벽면을 정리하고 유리창까지 깨끗하게 만들었죠. 특히 20층 K식품 VIP실 앞 복도는 더욱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하겠지.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한정혜는 19층 복도 청소를 마치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아침에 1층부터 너무 꼼꼼히 청소한 탓에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한정혜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높은 하이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나타났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온몸에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친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장미란이었습니다. K식품 그룹 회장의 며느리이자 이 건물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하나였죠. 그녀는 한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아직도 청소하고 있네요? 지금 몇 시인데요? 한정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꼼꼼히 청소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장미란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뒤따라오던 비서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죠. 이 늙은이 아직도 안 나갔어요? 회장님께서 곧 오시는데 이런 냄새 나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한정혜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수십 년간 이런 말들을 들어왔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자리를 비키려 했습니다. 당장 치워요. 진짜 보기 싫어 죽겠네요. 이런 할머니들이 왜 이런 고급 빌딩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장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비서들도 당황스러워하며 장미란을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징그러워요. 이런 할머니가 우리 회사 건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워요. 당장 다른 층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오늘 일 그만두게 하든지 하세요. 한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청소도구를 들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른 층으로 가겠습니다. 한정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죠. 72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장미란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렇게 말하며 장미란은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한정혜 혼자만 남겨졌죠.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니까. 하지만 한정혜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엘리베이터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상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K식품 그룹 회장실에서 강 회장이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한정혜의 뒷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죠.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강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정혜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 조용히 참아내는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서재로 향했죠. 오늘 CCTV 모니터를 통해 본 청소부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6년을 살아온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특히 한정혜가 고개를 숙이며 참아내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문득 강 회장은 서재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5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평소에는 너무 아파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롱 앞으로 다가간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들, 편지들, 그리고 작은 소품들이 나타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혜야, 내 딸 정혜.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원이 있는 큰 저택 앞에서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5살 난 한정혜였죠.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손에는 나비 그림이 그려진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웃는 얼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유괴범들이 정혜를 데려간 그날,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던 그날 말입니다. 우리 정혜는 이런 미소를 지었었는데, 사진 속 한정혜의 미소와 오늘 본 청소부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변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죠. 특히 참을성 있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어릴 적 정혜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들을 뒤적거렸습니다. 정혜가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큰 시계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힌 생일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한정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정혜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사람의 모습은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강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비상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 비서입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30분 후 김 비서가 강 회장의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앨범을 펼쳐 보이며 말했죠. 이 사진을 보세요. 우리 정혜입니다. 오늘 CCTV에서 본 청소부 할머니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김 비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된 CCTV 화면을 태블릿으로 다시 확인했죠. 회장님, 확실하지는 않지만 눈매가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강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을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김비서,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주세요. 그 청소부 할머니가 정말 우리 정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어떻게 진행할까요?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하세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주시고요.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죠. 5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김비서,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날 밤 강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정혜의 모습을 바라보며 50년 전의 기억을 되돌아보았죠. 만약 정말 그 청소부 할머니가 정혜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정혜는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반지하 집 문 앞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검은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죠. 뭐지? 이런 봉투는 처음 보는데. 한정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서류가 들어 있었죠. 제목을 보니 건강검진 협조 요청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이라. 내 나이에 이런 걸 받을 줄이야.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건물 내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비용도 무료이고 간단한 혈액 검사와 기본적인 건강 체크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도 공짜로 해준다는데 나쁠 것 없겠지. 한정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 한정혜는 지정된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죠. 혈액 검사, 기본적인 신체 검사, 그리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릴 적 기억나는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담당 의사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정혜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죠.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검진을 마쳤습니다. 한정혜는 결과를 기다리며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냈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한정혜가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는데 말이죠. 누구세요? 문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K식품그룹에서 나온 김비서라고 합니다. 잠시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한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K식품이라면 자신이 청소하는 건물의 주인 회사였으니까요.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왔을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김비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사실 할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앉으셔도 될까요? 한정혜는 어리둥절하면서도 김비서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에 앉은 김비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비서는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죠. 할머니는 강 회장님의 친딸이십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7%입니다. 한정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네, 뭐라고 하셨다고요? 할머니의 본명이 한정혜 맞으시죠? 그리고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50년 전 유괴 사건, 그리고 오랫동안 찾아 헤맨 강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할머니는 K식품 그룹 창업주인 강 회장님의 첫째 딸이십니다. 한정혜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정말 그분의 딸이라면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K식품 그룹의 상속인이십니다. 하지만 김 비서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할머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강 회장님의 장남인 강유진 사장과 며느리 장미란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분들은 할머니가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벌써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고요. 하지만 할머니, 강유진 사장 부부는 이미 할머니를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 장미란 씨는 할머니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 비서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강 회장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머니의 존재를 완전히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정혜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김 비서가 떠난 후 한정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더 큰 걱정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K식품 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미란이 회장실로 쳐들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지금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그 더러운 청소부를 딸이라고 믿는다고요? 강 회장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지만 장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 재산을 넘겨준다는 말씀이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미란아, 진정해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잖니. 정혜는 내 딸이 맞아. 유전자 검사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든 아버님을 속인 거라고요. 장미라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식품 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청소부 할머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죠.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분명히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그런 더러운 청소부가 아버님의 딸일 수 있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도를 넘고 있었거든요. 미란아, 그만해라. 정혜는 내 딸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장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죠.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유진이한테도 말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강유진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장미란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온 것이죠.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미란이가 하도 난리를 쳐서. 유진아, 너도 와서 잘 됐다. 내 누나를 찾았어. 강유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누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장미란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그 청소부 할머니를 딸이라고 우기고 계셔. 완전히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 강유진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그게 정말입니까? 청소부를 우리 가족이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정혜는 내 첫째 딸이야. 5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라고. 강유진은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청소부가 아버지의 딸이라면 회사 지분과 재산 상속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었죠. 그동안 자신이 당연히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과 상의를 하셔야죠. 상의할 것도 없어. 내 딸인데 뭘 상의해? 장미란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 할머니가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런 추잡한 사람이 우리 가문의 일원일 수 있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추잡하다고? 내 딸을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명예가 떨어질 거라고요. 강유진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아버지를 속이는 건 아닐까요? 너희들이 날 믿지 않는구나. 강 회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죠. 며칠 후 강유진과 장미라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청소부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사기 행위라고 고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장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강 회장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고요. 한편 한정혜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건물 관리소장이 갑자기 업무량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한정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비서의 말대로 누군가가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강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강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한정혜도 청소를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죠. 회장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대요. 진짜요? 어쩌면 좋죠. 한정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한정혜는 평소와 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죠. 김 비서의 말을 들은 후부터 막혔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정원, 큰 시계, 그리고 한정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분홍색 나비 그림이 그려진 시계와 넓은 정원, 그리고 따뜻한 누군가의 품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한정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작은 반지하 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어릴 적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몇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정혜의 눈길을 끈 것은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작은 인형이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인형,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인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한정혜는 뒷부분에 작은 실밥이 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벌려보니 안에서 작은 종이 뭉치가 나왔죠. 뭐지? 이건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어린아이의 글씨로 쓰인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내일 아빠랑 정원에서 나비잡기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이 어릴 적에 쓴 일기였거든요. 글씨체도 내용도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인형 안에서는 일기 외에도 작은 손수건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하얀 손수건에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오래되어 변색된 혈흔 같았죠. 이건 그때 내가 다쳤을 때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유괴범들에게 끌려가면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던 기억, 그리고 그 피를 손수건으로 닦았던 기억 말입니다. 한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따뜻했던 가족의 품,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던 시절, 그리고 갑자기 끝나버린 행복한 시간들. 아빠, 정말 내 아빠였구나. 다음 날 한정혜는 결심을 했습니다. 강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이 증거들을 보여드리기로 한 것이죠. 병원에 도착한 한정혜는 중환자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들어가도 되는 걸까? 혹시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김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회장님, 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한정혜는 가져온 인형과 일기, 손수건을 김 비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비서는 깜짝 놀랐죠.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회장님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깨어나실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고요. 한정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우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들어가서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족이시니까요. 중환자실에 들어간 한정혜는 침대에 누워있는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이 없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어릴 적 기억 속의 아버지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정혜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강 회장의 손 위에 올려놓았죠. 아버지, 저예요. 정혜예요. 이제야 기억이 났어요. 정원에서 나비를 잡던 그날, 분홍색 나비 그림의 시계,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 한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나 명예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가 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딸이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죠. 한정혜는 깜짝 놀라 강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정혜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어릴 적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죠.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김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깨어나셨군요. 강 회장은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분홍색 인형과 일기를 발견했죠. 이것들이 정혜가 가져온 건가? 네, 맞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가져오셔서 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강 회장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어린 정혜가 이 인형을 안고 잠들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 아이의 웃는 얼굴. 내 딸. 정말 내 딸이 맞구나.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단호한 표정으로 변했죠. 김 비서, 당장 기자 회견을 준비해라. 모든 것을 공개하겠어. 회장님, 하지만 강유진 사장과 장미란 씨가 상관없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겠어. 그날 오후 K식품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기자들과 주요 임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긴급 기자회견이었죠. 강유진과 장미란도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비록 며칠 전 쓰러졌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50년 전 저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유괴범들에게 끌려간 제 첫째 딸 한정혜를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 회장의 말에 집중했죠. 그동안 저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미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을 찾은 것입니다. 회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바로 강 회장은 회의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한정혜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분입니다. 제 딸 한정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평범한 청소부 복장의 한정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장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은 그냥 청소부라고요. 하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미란아, 조용히 해라. 이 여인은 내 딸이다. 피도, 정도, 사랑도 모두 내게서 나온 아이야. 강 회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7%.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강 회장은 한정혜가 가져온 인형과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50년 전 정혜가 가지고 놀던 인형입니다. 그리고 유괴당하기 전날 쓴 일기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K식품 그룹의 모든 지분과 재산은 제 딸 한정혜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장미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를 능멸하고 욕망에 눈먼 자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 장미란은 제 딸을 모독하고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복도에서 있었던 장면이 재생되었죠. 이 늙은이 아직도 안 나갔어요? 당장 치워요. 장미란이 한정혜를 모독했던 장면이
그대로 공개된 것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임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이것이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할 행동입니까? 자신의 시누이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장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된 것이죠. 강유진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이 모두 무너진 것이었거든요. 아버지, 저희도 몰랐습니다. 미란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유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강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야,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왔구나.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한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정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었죠. 여전히 한정혜는 이른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층 아파트의 넓은 침실에서 깨어나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 맞나? 거울 앞에 선 한정혜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겸손했습니다. K식품 그룹 회장실로 출근하는 한정혜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예전에 2층을 청소했던 기억이 떠오르죠. 그때는 2층에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회장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아버지 강 회장을 찾아뵙니다. 건강을 회복한 강 회장은 매일 한정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5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정혜야,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니? 아버지, 오늘은 새로 설립할 재단 관련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직원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고요. 한정혜는 이제 K식품 그룹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경영권을 넘겨받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차근차근 배워가며 회사 일에 참여하고 있었죠. 우리 정혜가 정말 훌륭해졌구나.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전 회의에서 한정혜는 자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바로 고령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재단 설립이었죠. 저와 같이 평생 힘든 일을 하며 살아온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직원들은 한정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청소부였던 그녀의 경험에서 나온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우선 건강검진 지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 재교육, 주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한정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여전히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예전처럼 도시락을 싸오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좋아했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멀리 보이는 자신의 옛 반지하 집을 바라보며 한정혜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살았던 시절이 이제는 꿈 같게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회사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한정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죠. 고모님, 저희도 재단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함께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아요. 한정혜는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미란이었죠. 몇 달 전 사건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혜 씨, 아니, 고모님. 장미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들어오세요. 한정혜는 차분하게 장미란을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장미란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죠.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한정혜의 너그러운 마음에 장미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정혜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행복하니?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가장 행복한 건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아빠도 그래. 우리 정혜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 정혜야. 넌 항상 강하고 착한 아이였어. 그날 밤 한정혜는 새로 만든 재단의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일들을 생각하니 설렜죠. 늙은이가 아닙니다. 늙었다고 잊힌 사람도 아닙니다. 한정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정혜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걸레 대신 펜을 쥐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꿈 말이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응원의 댓글은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